미국 시애틀의 소아외과 전문의 리사 앤더슨.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려낸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복막염. 더 이상 투석도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진단. 의사로서도 아버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는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할까?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딸을 살린 나라, 코리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애틀의 소아외과 전문의 마크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분야에서 일해왔고 수백 건의 수술을 성공시키며 병원에서는 꽤 존경받는 의사였죠. 우리 병원 동료들은 제게 마술 같은 손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설 때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딸 에밀리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배기였습니다. 밝고 활기찬 미소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6달 전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더니 병원 검사 결과 복막염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아외과 의사인데 이 정도는 쉽게 치료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밀리의 복막염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염증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마크, 오늘 에밀리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 동료 의사 제임스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좋지 않네.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갔어. 그 순간 느꼈던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도 내 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어요. 에밀리는 벌써 3번의 수술과 지속적인 투석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른 의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마크의 딸 심각하대, 이제 시간 문제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에밀리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약해져가는 아이의 모습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고 있자니 의사로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 동료인 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크,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다는 걸.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냥 포기하라고? 그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병원 연구실에 남아 밤을 새웠어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전 세계의 복막염 치료 사례, 최신 의학 저널, 수많은 논문을 검색했죠. 눈은 충혈되고 피로에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이 되자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대병원 소아외과팀 비수술적 치료로 복막염 완치율 93% 달성.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93%라니 우리가 달성한 수치보다 훨씬 높았어요.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의 의료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접근법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 사라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단 한국 의료진과 연락을 취해야 했죠.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내고 에밀리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모두 첨부했어요.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아 불안했지만 다음 날 아침 확인해보니 상세한 회신이 와 있었어요. 앤더슨 박사님, 에밀리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한 빨리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왔죠.
지금 에밀리의 상태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할까?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걱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병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놀랍게도 그는 제 딸의 치료를 위해 무급 휴가를 허락해 주었어요. 마크, 내 딸을 살리는 게 우선이야. 걱정 말고 다녀와. 다음으로 에밀리의 주치의와 상담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의료진과 함께 비행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특별 의료 수송기를 준비해 드릴게요. 이 말에 한숨을 돌렸지만 비용 문제가 남아 있었죠. 의료 수송기는 일반 비행기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처럼 병원 동료들이 모금을 시작했어요. 마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구했는지 알잖아. 이번엔 우리가 마크의 딸을 도울 차례야. 이틀 만에 필요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어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혀 모르는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에밀리를 바라볼 때마다 용기가 솟았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눈빛. 그 눈빛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야 했죠. 드디어 출발 당일 의료진 2명과 함께 에밀리를 들것에 실어 의료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비행 내내 에밀리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 팻말을 들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죠. 앤더슨 가족 환영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가 에밀리를 돌볼게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경로도 미리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준비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장과 소아외과 팀장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밀리는 반드시 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최고 의료진들이 모여 에밀리의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참석했지만 이제는 의사가 아닌 환자의 어머니였어요. 그들의 토론은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진행됐지만 통역사의 도움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접근법은 우리와 달랐어요. 그들은 수술보다 비수술적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의 상태는 분명 심각하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다뤄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주치의로 배정된 정유진 박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전문성과 확신이 느껴졌어요. 앤더슨 박사님, 저희가 계획한 치료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에밀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항생제 조합으로 염증을 줄인 뒤 우리가 개발한 특수 복막투석 방법을 적용할 겁니다. 이 과정은 약 2주일이 소요될 예정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내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여러 항생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정유진 박사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신뢰해 주세요. 저희는 에밀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병원 근처 숙소에 머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함, 미지의 치료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에 대한 간절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에밀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사로서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알고 있는 의학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접근법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의사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의 치료가 시작됐고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길에 한국 병원의 분위기가 미국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의료진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에밀리의 병실에 들어서자 정유진 박사가 이미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였는데 말이죠. 그는 우리를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 가족. 에밀리는 밤새 안정적이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정유진 박사는 먼저 에밀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에밀리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달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통역사를 통해 에밀리에게 오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에밀리, 오늘부터 특별한 약을 사용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약이 내 배 속의 나쁜 균들을 물리쳐 줄 거야. 용감한 공주님처럼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어. 에밀리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정유진 박사는 이어서 저희에게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3가지 새로운 항생제 조합을 시작합니다. 이 항생제들은 한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복막염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면역 강화제와 함께 특수 영양제를 투여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환자의 영양 상태가 치료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양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유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영양 상태와 면역력이 복막염 치료 성공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의사로서 저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유진 박사는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하면서도 가끔 저희를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겁니다. 새로운 항생제에 대한 신체의 초기 반응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의사였고 이게 단순한 약물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오는 게 맞는 결정이었을까? 미국에 남았더라면. 그때 정유진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믿어주세요. 에밀리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은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저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확신에 참말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라와 함께 에밀리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드나들며 에밀리의 상태를 체크했고 정유진 박사도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에밀리의 열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어요. 5시가 되자 심박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정유진 박사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에밀리의 몸이 새로운 치료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사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저도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유진 박사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에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의사들이 우리 딸을 자신의 아이처럼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진정한 돌봄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에밀리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고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했어요. 저희 부부는 병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숙소와 중환자실을 오가는 일상이 되었죠.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미국과 달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접근성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예약을 잡고 기다려야 하지만 여기서는 정유진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수시로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희와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시간을 내어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었어요. 어느 날 에밀리의 복부 통증이 심해져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즉시 정유진 박사에게 연락했고 그는 수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전화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에밀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정 박사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 지었어요. 환자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는 것, 그게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환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의료진들은 전문성과 함께 환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치료 2주째, 에밀리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열이 내리고 식욕도 돌아와 희망을 갖게 했지만 또 다른 날은 갑작스러운 통증과 구토로 다시 불안에 휩싸이곤 했어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에서 정유진 박사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변동은 정상입니다. 에밀리의 몸이 새로운 치료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회복은 직선이 아닌 계단처럼 오르내리는 과정이니까요. 그의 설명은 항상 논리적이면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의 전문성을 존중했고 아버지로서 그의 따뜻함에 의지했어요. 병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한국 문화에도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식사가 제공됐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맛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미역국은 환자 회복에 좋다고 해서 자주 나왔는데 사라와 저는 그것을 매일 먹게 됐어요. 또한 놀라웠던 것은 병원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항상 웃으며 도움을 주려 했어요. 청소부부터 의사까지 모두가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 느껴지는 냉랭함과는 달랐어요. 치료 3주째, 에밀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충분히 안정됐다는 판단이었어요. 일반 병동의 병실은 예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보였고 에밀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창밖을 구경했어요. 아빠, 저기 높은 탑이 뭐예요? 남산타워라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다 나으면 함께 가보자. 에밀리의 미소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유진 박사와 함께 에밀리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무적이었어요. 복막 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혈액 검사도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정유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요? 네, 이제 복막 투석 필터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이 방법은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복막 내 염증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탁월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저희에게 치료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복막 투석 필터는 일반적인 투석과는 달리 환자 맞춤형으로 설계된 필터를 사용해 염증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걸러낸다고 했어요. 이 기술은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수년간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위험성은 없나요? 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저희의 경험으로는 부작용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치료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로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치료 효과를 본 아버지로서는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정유진 박사가 이해심 있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게요. 그날 밤 병실에서 에밀리가 잠든 후 사라와 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크,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사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 난 정 박사를 믿기로 했어.
마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그를 믿어. 그리고 여기 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 미국에서는 에밀리가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비록 에밀리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분명 호전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관심과 노력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치료에 대한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먼저 에밀리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에밀리, 무서워? 괜찮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많이 아프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치료가 내 뱃속의 나쁜 균들을 물리쳐 줄 거야. 용감한 공주님처럼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어.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용감해 보여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딸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씩씩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복막투석 필터 치료가 시작됐고 저희는 에밀리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막투석 필터 치료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수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어요. 저와 사라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병원 밖으로 나가 잠시 서울 도심을 산책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그동안 얼마나 병원 안에만 갇혀 있었는지 실감났어요. 여보,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에밀리의 눈빛이 달라졌어. 더 생기 있게 변했어.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잠시나마 일상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에밀리에게 줄 선물도 샀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걸까? 에밀리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에밀리의 병실 쪽에서 의료진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실로 달려갔어요. 병실 앞에서 정유진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앤더슨 부부 에밀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복막 내 염증 수치가 급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복막투석 필터가 일부 염증 부위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응급 처치 중이고 항생제도 교체했습니다. 병실 안을 보니 에밀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그녀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어요. 숨소리는 가늘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어요. 아빠, 너무 추워요. 에밀리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가. 아빠가 여기 있어. 곧 나아질 거야. 마크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유진 박사는 빠르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러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리면서도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희를 병실 밖으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복막투석 필터 치료를 중단하고 기존의 항생제 치료로 돌아가는 것. 둘째, 새로운 형태의 투석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필터요? 네, 이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개발 중인 기술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위험성도 더 큽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사로서 새로운 치료법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내 딸에게 사용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엄마로서는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한된 데이터에 따르면 약 70%입니다. 하지만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요. 70%. 도박과도 같은 확률이었습니다. 리사, 당신은 의사예요.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 그 순간 저는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고 의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의 현재 상태, 이전 치료에 대한 반응, 그리고 새로운 치료의 위험과 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정 박사님, 저는 새로운 필터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에밀리의 상태는 기존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유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필터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는 에밀리의 곁을 지켰어요. 사라는 에밀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었고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질 거예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강한 척해야 했어요. 물론이지, 공주님. 넌 아주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널 도와줄 거야. 1시간 후 새로운 필터 준비가 완료됐고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직접 시술을 진행했고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에밀리의 상태를 주시했어요. 시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침내 정유진 박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일단 필터 교체는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해요. 다음 48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에밀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기계들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라,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을까?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전문가잖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마크.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내 딸의 생명이 걸린 결정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고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에밀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문득 정유진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그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잠시 졸다가 갑자기 경보음에 눈을 떴습니다. 에밀리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병실로 달려왔고 정유진 박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간호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앤더슨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에밀리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경보가 울린 겁니다. 정말로 모니터를 보니 에밀리의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치들도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사라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얼마 후 정유진 박사가 도착했어요. 그는 에밀리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미소 지었습니다. 신호가 좋습니다. 새 필터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에밀리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12시간이 지나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24시간 후에는 더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8시간이 지났을 때 정유진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새 필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에밀리의 상태가 확실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프지 않아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약속할게. 그날 오후 정유진 박사와 함께 에밀리의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호전되고 있었어요. 정유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필터가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네요. 우리 연구팀도 놀랐어요. 에밀리의 사례는 앞으로 이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 박사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이건 팀워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가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에밀리는 놀라울 정도로 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회진 때 정유진 박사는 여러 의료진과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고, 특히 정유진 박사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앤더슨 가족, 좋은 소식입니다. 정유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복막 내 감염도 거의 마크졌고 신장 기능도 회복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살아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우리의 반응에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응, 우리 공주님.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기쁨의 눈물이란다. 정유진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관찰하면서 약물 용량을 조정할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퇴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퇴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몇 달 동안 병원 생활만 해온 우리 가족에게 퇴원은 마치 천국과도 같은 단어였어요. 그날 오후 병실의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에밀리는 오랜만에 식욕을 되찾아 병원 식사를 거의 다 먹었고 심지어 한국 음식인 미역국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 이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공주님.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실제로 에밀리의 학급 친구들은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와 에밀리를 응원했어요. 그 영상을 보는 에밀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에밀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유진 박사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에밀리의 회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저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상태가 너무 위중했거든요. 정말이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자신감 있게 보였는데요. 그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의사도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에밀리의 사례는 저희 병원에서도 가장 심각한 복막염 케이스 중 하나였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실감났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새로운 항생제 조합이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복막투석 필터 기술도 성공적이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에밀리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가족의 지지도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 박사님과 모든 의료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에밀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유진 박사는 부드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볼 일만 생각하세요. 에밀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고 저는 에밀리와 마크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에밀리의 상태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에밀리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병원 내 어린이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금세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특히 한국 전통 놀이인 공기놀이에 흥미를 보였어요. 정유진 박사는 에밀리가 다른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치료의 일부입니다. 약물만으로는 완전히 치료할 수 없어요. 마음의 치유도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약물 치료와 수술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온 지 한 달 반 만에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에밀리는 너무 신이 나서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크와 저는 짐을 꾸리며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컸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정유진 박사와 의료진들과의 인연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퇴원 당일 놀랍게도 병원 로비에는 에밀리를 치료했던 모든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심지어 에밀리의 완치를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한국 전통 과자를 선물했고 의사들은 에밀리에게 작은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에밀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작은 한복 인형이었습니다. 에밀리, 이건 소원 인형이라고 해. 한국에서는 아픈 아이가 빨리 나아기를 바라며 이런 인형을 선물한대. 이제 내가 다 나았으니 이 인형을 가지고 가서 항상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 에밀리는 그 인형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 박사님. 저 잊지 않을게요. 정유진 박사도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아픈 아이가 아니라 건강한 멋진 숙녀로 만나길 바랄게. 에밀리는 정유진 박사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땡큐, 닥터. 그 순간 병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와 마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경험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유진 박사와 의료진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봄 햇살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에밀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아빠, 바깥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딸을 구해낸 것입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국 전날, 정유진 박사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는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맛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에밀리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 시애틀에서도 가끔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정유진 박사는 제게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당신과 한국 의료진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시애틀행 비행기 안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에밀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사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과 함께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남긴 깊은 여운이 느껴졌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2달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가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낯선 나라, 낯선 의료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 마크가 책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그냥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답했어요. 처음 한국에 가자고 했을 때를 기억해? 얼마나 불안했었는지 말이죠. 마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경험이었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가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시스템을 접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고 특히 제 자신의 의학관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비행기가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병원 동료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환영 현수막을 들고 우리를 반겼습니다. 에밀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고 마크와 저는 감동받았어요. 마크, 정말 다행이야.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니 믿기지 않아. 제 동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지? 나도 아직 꿈만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어 돌아왔어요. 특히 저는 의사로서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틀 후 병원으로 복귀했을 때 동료들이 환영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제게 에밀리의 치료 경험에 대해 물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마크, 한국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았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았어? 한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특정 약물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들의 접근 방식 전체가 달랐어.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 치료 체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모든 것이 우리와 달랐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에밀리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그저 개인적인 일화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른 의사들과 환자들도 우리가 받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병원장에게 특별 의료 포럼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병원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마크. 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거야. 포럼 준비를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정유진 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기꺼이 추가 자료를 보내주었고 화상회의를 통해 포럼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런 교류가 양국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미국의 선진 기술과 연구에서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학은 국경이 없어야 하는 분야였으니까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국적이나 문화적 경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포럼 당일 병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 간호사,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병원의 의료진들도 참석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그리고 한 의사가 경험한 깊은 성찰의 여정입니다. 제 발표는 에밀리의 병력부터 시작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과 결과까지 상세히 다루었어요. 특히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끈기 있는 관찰,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로서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어요. 제가 한국의 복막투석 필터 기술과 항생제 조합 요법에 대해 설명했을 때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왜 미국에서는 도입하지 않는 거죠? 한 젊은 의대생이 물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부분적으로는 규제와 승인 과정의 차이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신의 방식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혁신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기술만이 아닌 마음과 시스템이 함께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에서 배우고 우리의 장점과 결합하여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정유진 박사도 간단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에밀리의 사례를 보완 설명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제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들의 진료 방식을 재고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병원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크, 오늘 발표는 우리 병원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순간이었어. 이걸 계기로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생각 중이야. 그의 제안은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과 미국 간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에밀리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에밀리의 침대 옆에는 정유진 박사가 선물한 한복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아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단다. 이제 아빠는 더 나은 의사가 될 거야. 사라가 방에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에밀리의 병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특히 제게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정유진 박사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내 딸을 살린 건 한국의 의학이었고 한국의 진심이었다. 나는 이 은혜를 평생 갚고 싶다. 에밀리의 완치 후 6개월이 지난 가을, 시애틀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에밀리는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아이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좋았고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원에서의 업무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의료 협력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일이었죠. 이 단체의 이름은 브릿지 오브 케어로 동서양의 의료 지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유진 박사가 시애틀을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는 의료 컨퍼런스 참석차 미국에 왔고 저희 가족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할 때 에밀리는 너무 신이 나서 계속 뛰어다녔어요. 정 박사님 언제 와요? 비행기가 늦는 거예요? 에밀리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공주님. 비행기가 이제 착륙했대. 제가 달래듯 대답했어요. 드디어 정유진 박사가 도착 게이트에 나타났을 때 에밀리는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에밀리를 안아들었어요. 에밀리,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한국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예뻐졌네. 에밀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마크와 저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그를 시내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모셨습니다. 시애틀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지난 6개월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에밀리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에밀리의 사례가 많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복막투석 필터 기술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에밀리의 고통이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니까요. 정 박사님, 제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에 대해 말씀드렸죠? 브리지 오브 케어가 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정유진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네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의 젊은 의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날 정유진 박사는 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희 병원의 첨단 장비와 시설에 감탄했고 저는 그에게 우리의 운영 방식과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정유진 박사가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에서의 경험 후 의사로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질병만 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치료 방식도 더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됐고요. 약물과 수술만이 아니라 환자의 영양, 정신 건강, 가족 지원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의 본질이죠. 기술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날 오후 우리는 병원 강당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 협력에 관한 공개 강연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많은 의료진과 학생들이 참석했고 우리의 비전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저녁에는 저희 집으로 정유진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사라는 특별히 한국 요리를 배워 준비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유진 박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에밀리는 정유진 박사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과 한복 인형이 소중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에밀리, 이걸 내가 직접 썼니? 정유진 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다음에 한국 가면 정 박사님이랑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유진 박사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꼭 다시 한국에 와. 그때는 내가 서울의 모든 멋진 곳들을 보여줄게. 에밀리가 잠든 후 저희 부부와 정유진 박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의료의 미래, 국제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 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에밀리에게 헌신적이었나요? 단순히 환자 이상으로 대해주셨잖아요. 정유진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게도 8살 조카가 있어요. 에밀리와 비슷한 나이죠. 에밀리를 볼 때마다 제 조카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어릴 때 제 여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의 고백에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의사들에게는 그만의 사연과 열정이 있는 법이었죠. 정유진 박사의 진심이 에밀리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유진 박사는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에밀리는 아쉬워하며 울먹였어요. 정 박사님, 꼭 다시 와주세요. 약속해요. 정유진 박사는 에밀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에밀리. 그리고 너도 꼭 한국에 다시 와. 그때는 환자가 아닌 친구로 만나자. 그와 헤어지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 박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내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정유진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에밀리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함께 구하게 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는 다른 일상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특히 저는 의사로서의 소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브리지 오브 케어의 첫 번째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미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미국의 의사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받았고 여러 병원과 대학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복막염 치료를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됐어요. 한국의 복막 투석 필터 기술과 미국의 첨단 진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에밀리처럼 복막염으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었죠. 1년 후, 우리 가족은 휴가를 맞아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관광객으로서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정유진 박사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와, 에밀리. 한국말을 정말 잘하게 됐구나. 정유진 박사가 놀라워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둘러보았고, 특히 에밀리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서울 대병원을 방문했어요. 에밀리를 치료했던 의료진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건강한 모습에 기뻐했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병원 방문 후 정유진 박사는 우리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우리가 시작한 교류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 확장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국제의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의 제안은 제 비전과 일치했습니다. 저 역시 우리의 협력이 두 나라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랐으니까요. 정 박사님,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바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동 연구 확대,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 확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에밀리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고 마크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크,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병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니까. 그때 에밀리가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 정말 좋아요. 나중에 크면 저도 정 박사님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이렇게 아름다운 꿈으로 이어지다니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딸을 살린 건 한국의 의학이었고 한국의 진심이었다. 나는 이 은혜를 평생 갚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